베트남 토지는 국민 전체가 소유한다. 그러나 국민 토지 관리는 국가가 한다. 자고로 자 이게 국가 땅이에요. 이게 민법 제200조입니다. 3, 2, 1. 베트남 호치민에서 그러니까 한국분 3명이 투자한 찜질방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찜질방이 있는데, 베트남의 국가 토지는 베트남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베트남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임대 만기가 되면 다시 재연장을 해서 또 사용권을 얻어서 또 사용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땅을 임대받은 회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국가 땅을 임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임대를 받은 그 회사는 그 국가 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임대를 받았어도 마음대로 철거 또는 훼손을 시킬 수 없다는 거. 자,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2호점을 내기 위해서 많은 상가를 둘러봤어요. 제 마음에 든 상가가 있어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가를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금액은 1억 3천만 동이에요. 원화를 따져서 650만 원 정도의 한 달 월세금을 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일단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부동산한테 연락이 왔어요. 1억 동이면 가능하겠냐라는 말을 듣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이제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인테리어를 들어가기 전에 그 국가 건물을 임대해 주는 회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임대를 받은 사람은 국가의 건물을 훼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내 안에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고 외형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국가가 그 건물을 원할 때는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그 건물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 국가가 이 건물을 회수할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한테 안전 보장 장치가 있냐? 하니까 그 회사가 한다는 말은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보증을 섰게, 이러면서 그 건물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국가의 건물을 임대해 주는 회사는 국가의 토지세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국가에다가 임대료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금액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싸요. 굉장히 쌉니다. 모든 건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신 분들은 그 임대하는 문서, 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날짜가 적혀져 있거나 돈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그리고 건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지키셔야 돼요. 100%.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의 임대 계약서라는 것은 곧 이것이 자기가 큰 문제가 없이, 그리고 임대를 해준 사람하고의 분쟁이 없이 잘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은 사람은 정확히 그 임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나중에 법정 분쟁으로 갔을 때도 임대를 받은 사람은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그 찜질방의 사건도 그 땅을, 거기가 원래 빈 땅이 아니었어요.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옛날 건물을 국가 관리하는 회사가 그 국가의 소유한 땅과 건물을 임대를 받아서 임대 금액을 국가한테 주고 있었던 거고, 왜 그동안에 그 건물이 옛날 건물로 개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용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찜질방을 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건물을 받아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찜질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저도 여기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으로서의 한 명이에요. 베트남 사람하고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베트남에다가 안 좋은 일을 하거나 베트남 나라에 대한 비방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는 여기서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찜질방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기 호치민에서 생활하고 있는 알탕형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그 찜질방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가 왜 이렇게 분쟁이 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현재 손님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지를 촬영을 하면서 동영상을 업로드 시켰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니까는 맨 끝쪽에 그 알탕형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그분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 한국 업체가 베트남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영상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끝쪽의 영상을 보니까는 베트남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특히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불과 하루도 못 가서 그냥 업로드를 삭제를 시켜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알탕형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베트남 사람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이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에 대해다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회사는 베트남에서 국가 건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의 입장과 그 건물을 쓰려고 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회사를 외국인이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단 국가 법으로 가서 거기에서 국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은, 저도 베트남에서 살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베트남 국가가 소유한 건물도 임대를 해봐서 사용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서 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냐 따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속 안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누가 약속을 안 지키고 누가 법을 어겼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지 그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다가 다른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베트남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던, 베트남에 계시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을 임대를 받을 때 그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그 회사하고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으로 가서 이기냐 지냐, 보상을 받을 수 있냐 보상을 받지 못하냐, 거기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짜오TV의 짜오였습니다.